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배경이 좀 바뀌었죠. 원래 있는 칠판인데 오늘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책을 한 챕터를 다 읽었는데 덮는 순간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유튜브를 2시간을 봤어요. 근데 뭘 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스크롤만 계속 한 것 같고 뭔가를 보긴 봤는데 그게 다예요. 집중을 하려고 앉았어요. 근데 5분도 안 돼서 스마트폰 손에 들려있고 책을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눈은 글자 위에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는 사는데 뭔가 쌓이는 건 없는 것 같고 정보는 넘치는데 정작 내 것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이상한 공허함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당연한 거예요.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들어오긴 하는데 쌓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행위가 우리 뇌를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행위의 이름은 바로 필사예요. 필사가 우리 뇌에 만드는 변화 5가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는 거하고 쓰는 거는 우리 뇌에서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볼게요. 읽을 때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수신자입니다. 하지만 손으로 쓸 때 뇌는 생산자가 됩니다. 이미 들어온 정보를 다시 처리하고 운동신호로 변환하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동시에 여러 영역이 함께 작동을 해요. (2023년) 노르웨이 연구팀의 뇌 스캔 실험이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손글씨를 쓸 때 활성화되는 신경망이 타이핑할 때하고 비교해서 현저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필사를 하게 되면은 다중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게 돼요. 이 차이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변화의 근거가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필사를 하면은 기억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1972년에 심리학자 크레이커 로카트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발표합니다. 처리 수준 이론입니다. 이 처리 수준 이론은요, 정보를 얼마나 깊이 처리하느냐가 그 정보가 얼마나 오래 기억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만 읽을 때 뇌는 그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다룹니다. 마치 물 위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일다가 잠깐 사라지는 것처럼요. 손으로 쓸 때는 일단 읽죠. 그 다음에 의미를 파악하죠. 그 다음에 손으로 옮겨 쓰죠. 이 과정에서 뇌는 같은 정보를 3번 이상 처리해요. 그래서 그 파문이 훨씬 깊고 오래 남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의미 파악 잘 되죠. 시간이 기니까 뇌에서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라면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 남죠. 프리스톤 대학의 연구에서 강의를 손으로 필기한 학생들이 타이핑한 학생들보다 개념 이해와 응용 문제에서 모두 높은 성취를 보였어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깊이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읽으면 금방 휘발되지만 손으로 쓰면 장기 기억으로 정착이 돼요. 그래서 필사는 기억을 뇌에 새기는 행위가 됩니다. 필사하면 뇌에 생기는 변화 2번째는요, 집중의 질이 바뀝니다. 인간의 뇌에는 아주 흥미로운 회로가 있거든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켜져요.
뭐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뭐 쓸데없는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 회로가 작동해서 그런 거예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안 할 때 뇌에 켜지는 배경 소음이에요. 문제는 이 DMN이 우리가 무언가 집중할 때도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도 딴 생각을 하고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어딘가로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손으로 필사하는 순간 이 DMN이 억제가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뭐 스크롤 할 때 이 DMN이 자동으로 켜져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 산만해지죠. 그런데 이 DMN이 필사를 하면은 꺼져요. 왜일까요? 필사를 하면은 DMN이 억제되는 이유는 필사를 하면은 손이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의 형태를 자꾸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글자 쓰는데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뇌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돼요. 필사를 하면 뇌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DMN이 억제가 되면서 필사를 할 때 몰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필사를 할 때 나타나는 뇌의 변화 세 번째는요. 생각의 지평이 넓어져요. 필사를 하면은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 전두엽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뇌에서 가장 인간적인 영역이에요. 판단하고 연결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전두엽이 담당을 합니다. 전혀 다른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생각의 본거지가 바로 전두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스크롤하면서 읽을 때 빠른 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정보만 수신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전두엽이 그다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나냐면 필사를 하면 필연적으로 글을 천천히 소화하게 되잖아요. 필사를 하면 천천히 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엽의 개입이 활성화가 돼요. 천천히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 속도 때문에 뇌에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백 속에서 전두엽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내가 어제 읽은 거하고 연결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지식하고 새 정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할 때는 이 개념은 내 삶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연결과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걸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바로 통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필사는 남이 써놓은 글을 내 손으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 옮기는 작업이 기존 지식과 만나게 되면서 내 생각으로 변화를 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필사를 하면 생기는 네 번째 변화는요. 감정이 언어를 만나서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오래된 뇌와 새로운 뇌가 공존하는데요. 오래된 뇌가 편도체예요. 새로운 뇌는 전두엽이에요. 편도체는 공포, 불안, 분노, 원초적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게 편도체예요. 편도체는 감정의 폭풍을 담당하고 있다. 반대로 전두엽은 새로운 뇌예요. 언어나 논리,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편도체가 내 몸의 본능적인 경보장치라면 전두엽은 뇌의 최고 경영자 또는 관제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인의 문제는 이 두 뇌가 충분히 대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폭발하는데 그거를 언어로 표현하고 정리하는 회로가 굉장히 약해져 있죠. 그런데 이 두 뇌가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바로 필사예요. 필사를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감정이 언어를 만나게 되거든요. 심리학자 매슈 리버번의 연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언어로 이름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활성화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순간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필사를 하면서 언어를 만났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이름을 붙이는 순간 불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필사가 바로 그 과정을 수행하고 있죠. 누군가의 문장을 손으로 옮겼으면서 그 문장이 갖고 있는 감정과 내 감정이 만나면서 언어를 통해서 정돈이 되거든요. 필사를 하면 생기는 뇌의 변화 5번째는요. 뇌가 스스로를 재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4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리예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이 성인의 뇌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뇌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거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신경과학자 도널드 헵이 남긴 유명한 원리가 있어요. 반복된 자극은 시냅스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게 되죠. 필사를 하면 이렇게 손이 정교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언어를 처리하게 되죠. 그 언어를 처리하게 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사는 이 3가지를 필연적으로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요. 필사만큼 뇌를 광범위하고 깊게 자극하는 일상적인 행위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인지 능력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필사는 그래서 뇌를 실질적으로 바꿔놔요. 필사를 하게 되면 정교한 운동을 하게 되죠. 손이 정교하게 움직이잖아요. 언어를 만나게 되고 생각을 하게 하죠. 이건 뭐냐면 손해하고 운동피질, 전두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게 되면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더 오래 집중하게 되고요. 풍부하게 느끼는 뇌로 변화합니다. 필사를 하면 생기는 뇌의 변화 5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기억의 깊이였죠. 필사를 하게 되면 깊은 처리가 가능하고 이게 장기 기억으로 정착된다. 두 번째 변화는 집중의 질이 바뀐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능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세 번째는 뭐였죠? 생각의 지평이 넓어진다.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서 통찰력으로 이어진다. 네 번째는 감정의 정돈이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가 안정된다. 그래서 이게 뭘로 이어지냐? 감정이 쉽게 조절됩니다. 5번째 뭐였죠? 뇌의 재편이죠. 필사는 구조적인 성장을 하게 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필사를 하게 되면 뇌의 변화가 온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기억, 집중, 생각, 감정, 그리고 뇌의 구조적인 재편. 이 5가지를 보면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필사라는 행위가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는 변화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각이 점점 얕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읽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필사는 그 흐름에 대한 저항이 됩니다. 손으로 글자를 쓰는 동안 우리는 생각하는 속도로 세상을 만나게 돼요. 그 속도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